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기술 심장부를 쥐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미국이 지금 한국의 문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첨단 소재 시대를 지배할 수 있는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의 산업은 멈출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협상을 통해 얻으려 했던 그 기술이 이미 한국의 정신과 철학으로 완성된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히토류가 사라져도 반도체가 막혀도 한국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팔지 않고 스스로 길을 만든 나라. 이제 세상은 한국을 따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 질서를 뒤흔든 한국 기술 주권의 역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세상에 알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이 진정한 안보라고 믿는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기술은 생명이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박재현입니다. 올해 나이는 46살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새벽 5시 40분 서울공항 활주로에 거대한 비행기 한 대가 착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였죠.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저는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 모니터 앞에 서 있었어요. 외신 기자들이 촬영한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한국을 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은 단순한 정상회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 첨단 소재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날이었죠. 히토류를 둘러싼 세계의 전쟁이 이제 우리 땅에서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전략실장으로서 이 협상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트럼프 대통령이 활주로를 걸어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어요. 이번 협상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산업 지형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계약서 한 장이 아니었죠. 이건 세계 공급망의 판도를 바꾸는 싸움이었어요. 새벽 6시 상황실에 이도현 본부장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기술본부장인 이도현은 20년 넘게 히토류 연구에 매달려온 사람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국 측 실무진이 어젯밤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도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미국은 지금 중국 없이 첨단 산업을 유지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답을 한국에서 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에 대한 검증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히토 대체합금 부분에서요.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히토 대체합금 기술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이었죠. 10년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부터 한국 연구진들은 이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첨단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전 9시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미국 측 실무단과의 첫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제임스 해밀턴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달되는 그의 말투에서 저는 미묘한 의심을 감지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 단계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임스 해밀턴이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10년간의 연구 데이터, 시험 결과, 생산 공정 설계도까지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해밀턴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기술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정성이라니요. 우리가 10년 동안 쏟아부은 노력과 데이터가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김윤희 과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산업부 통상전략국 소속인 김윤희는 이번 협상의 실무 조율을 맡고 있었어요. 실장님, 미국 측이 협상 중단을 시사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윤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협상 중단이라니, 이건 단순한 검증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됐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과의 협력은 중요하지만 기술적 검증이 먼저입니다. 그 말은 곧바로 CNN 속보로 번역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국내 언론들도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의심받고 있다는 뉘앙스가 기사마다 배어 있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가짜라도 된다는 건가요? 10년간의 연구가 한순간에 평가절하되는 기분이었어요. 저녁 6시, 저는 산업부 연구동으로 향했습니다. 이도현과 연구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실망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기술을 다시 한번 검증합시다.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실험실에서 히토 대체합금 시료를 꺼내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작은 금속 조각 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열정이 담겨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연구진들은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재분석했어요. 강도 테스트, 내구성 테스트, 열전도율 측정까지 모든 과정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결과가 나왔어요. 모든 수치가 기준을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전 데이터보다 더 나은 결과도 있었어요. 이도현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틀림없습니다.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기술의 진정성이란 게 뭘까요? 데이터와 수치만으로 증명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한 걸까요? 새벽 2시, 저는 혼자 연구동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거쳐 탄생한 것이었죠. 문득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평범한 산업부 사무관이었어요. 히토류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었죠. 우리는 왜 항상 누군가를 따라가기만 할까요? 왜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들지 못할까요? 그 질문이 지금 이 기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세계가 아직 걷지 않은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히토류를 대체할 합금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데이터를 쌓아가며 실패를 분석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연구진들의 밤샘 작업을 함께했고, 실패했을 때 같이 좌절했고,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했어요. 기술이란 게 단순히 데이터의 집합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기술은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록이었죠. 새벽 3시,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한 최종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고 보고서 마지막 장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은 생명이다. 그 문장을 쓰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만든 기술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고 연구진들의 삶이고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 기술을 지켜내야 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시작될 거예요. 미국 측은 여전히 검증을 요구하고 있었고 협상 중단 가능성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 만든 기술이 아니었어요. 세계가 아직 모르는 길을 먼저 걷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제 남은 건 그들에게 보여주는 일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단단한지, 우리가 만든 기술이 얼마나 진실한지 말이에요. 보고서를 덮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요. 기술은 생명이니까요. 우리의 생명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예정된 아침, 저는 청와대의 지하 브리핑룸에 있었습니다. 시각은 오전 8시였어요. 회담 시작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브리핑룸 안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외교부 국장, 청와대 경제수석, 산업부 차관까지 모두 모여 최종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어젯밤 보고서에 적었던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기술은 생명이다. 그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김윤희 과장이 급히 브리핑룸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방금 전달받은 문서가 들려 있었어요. 미국 측에서 추가 요구사항을 보내왔습니다. 김윤희가 문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기술 일부를 공동관리 형태로 넘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동관리라니요. 그건 사실상 기술 주권을 나눠 가지겠다는 뜻이었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외교부 국장이 난색을 표했고 경제수석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히토 대체합금 기술의 핵심 데이터를 미국과 공유하고 향후 개발 과정에서도 양국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기술을 수없이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며 만들어낸 결과물을 이렇게 쉽게 나눠 가지겠다는 건가요? 이건 협력이 아니라 약탈이었어요. 외교부 국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여론이 이미 협약 체결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만약 회담이 결렬되면 정치적 부담이 클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여론이요. 정치적 부담이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기술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오전 9시 이도현이 브리핑룸에 도착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기술본부장인 이도현은 밤새 데이터를 재검증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확고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이도현은 제 옆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장님, 미국 측 요구를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도현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원 협약이 아닙니다. 우리의 산업 철학이 걸린 일이에요. 산업 철학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이건 기술을 거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술을 만들었는지, 그 기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저는 이도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전 10시 대통령실 회담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주머니 속 보고서를 만졌어요. 그 안에는 10년간 연구에 참여했던 모든 연구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32명의 이름이요. 그들 중 몇몇은 가족을 떠나 실험실에서 밤을 지새웠고 몇몇은 실패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생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회담장 문이 열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임스 해밀턴 에너지부 차관보와 마크 앤더슨 국가안보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통역사가 양쪽에 배치되었고 회담이 시작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공동기술 관리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통역을 통해 전달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공동기술관리라는 단어가 회담장에서 직접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임스 해밀턴이 이어서 말했어요. 기술 데이터 공유를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야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신뢰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어요. 신뢰요. 우리가 10년간 쌓아온 데이터가 신뢰를 못 받는다는 건가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대신 주머니 속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32명의 이름을요. 김윤희가 제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도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냉정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이 순간 제가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회담은 계속됐습니다. 마크 앤더슨이 추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히토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협력이 반드시 기술 공유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협력이란 게 이런 건가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다른 쪽은 따라야 하는 게 협력인가요? 회담이 1시간쯤 흘렀을 때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회담장에 울려 퍼졌어요. 통역사가 그 말을 영어로 옮겼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이 기술은 인류의 공급망을 지탱할 진실입니다. 10년간 우리가 쌓아온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임스 해밀턴도 마크 앤더슨도 침묵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적힌 연구진 명단을 보여줬어요. 이 이름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10년 동안 누구도 걷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기술은 그들의 생명입니다. 통역사가 제 말을 전달하는 동안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았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임스 해밀턴을 바라봤어요. 제임스 해밀턴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어요. 회의를 잠시 연기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 연기라니요.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협상이 결렬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고의 여지를 주는 건가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이요. 회담장을 나서면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김윤희가 제 뒤를 따라왔고 이도현도 함께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창문 앞에 멈춰 섰어요. 서울의 불빛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김윤희가 제 옆에 섰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킨 겁니다. 김윤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가 중요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생명이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도현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협상이 어떻게 끝나든 우리는 스스로의 철학을 지켜냈으니까요. 기술을 생명처럼 여기는 마음으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연구동 옥상에서 바라봤던 서울의 야경을요. 그때도 이렇게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지키려는 기술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꿈이 담겨 있었어요. 대통령실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회담이 연기됐다는 소식은 곧 언론에 보도될 겁니다.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어요. 비난받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김윤희가 차에 오르며 말했습니다. 실장님, 언론 대응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론 대응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는지, 왜 협상을 결렬 직전까지 몰고 갔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요. 진실만 말할 겁니다. 차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32명의 이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들을 하나씩 읽었어요. 김성훈, 박미경, 이재욱, 정수연. 모두 제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실패했을 때 함께 좌절했고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했던 순간들이요. 기술은 생명이다. 그 말이 다시 한번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기술은 단순히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의 시간과 열정과 삶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이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무언가였어요. 차가 산업부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달리고 건물들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범해 보였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평범한 풍경 속에 얼마나 많은 싸움과 노력이 숨어 있는지를요. 회담이 연기됐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어요. 미국은 다시 압박을 가해올 것이고 국내 여론도 요동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산업부에 도착했을 때 연구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요. 비록 그 길이 험난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겁니다. 기술은 생명이니까요. 우리의 생명이니까요. 트럼프와의 회담이 연기된 다음 날, 저는 산업부 브리핑룸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시각은 새벽 5시였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무실에 남아있던 저는 복도 창문을 통해 서울의 새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도시는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세상이 깨어나면 우리를 향한 것엔 비난이 쏟아질 거라는 걸요. 새벽 5시 40분, 김윤희가 급히 복도로 달려왔습니다. 실장님,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김윤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따라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모니터 앞에는 이미 몇몇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화면에는 CNN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로이터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김윤희가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기술 폐쇄주의라는 표현이 보였습니다. 폐쇄주의라니요. 우리가 기술을 지키려 한 게 폐쇄주의가 된 건가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사도 이어졌어요. 한국이 동맹국과의 협력을 거부하며 자국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논조였습니다. 기사 안에는 제임스 해밀턴의 말이 인용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태도가 실망스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오보가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압박이었죠. 새벽 6시, 산업부 전체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브리핑룸에는 각 부서 국장들과 과장들이 모였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충격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앞에 서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이 보도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대응 문건을 작성해야 합니다. 김윤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응 문건으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언론이 이미 프레임을 만들어버린 상황에서요. 오전 8시, 저는 대통령실로 호출됐습니다. 긴급 대응 회의가 소집됐다는 통보였어요. 차를 타고 용산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이 국제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는 거요. 대통령실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민석 국가안보실 국제경제비서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어요. 외교부 차관과 청와대 경제수석도 함께였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장민석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발언을 냈습니다. 한국의 기술 독점이 동맹 관계를 해친다는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동맹 관계를 해친다니요. 우리가 10년간 쌓아온 기술을 지키려 한 게 동맹을 배신한 행위가 된 건가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숨긴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지켜낸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회의실이 잠시 정적에 잠겼어요. 외교부 차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여론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외교적 후폭풍이 우려됩니다. 외교적 후폭풍이요.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뜻이었죠. 한미동맹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술을 만든 건가요? 누군가에게 넘겨주기 위해서였나요? 장민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술을 지켜낸 것이지 숨긴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해요. 저는 장민석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언론전에서 밀리면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소용없다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산업부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처음 히토 대체합금 연구가 시작됐을 때를요. 당시 아무도 그 기술이 성공할 거라 믿지 않았어요.
중국의 히토류를 대체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연구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쌓았어요. 실패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 끝에 하나의 성공을 만들어냈어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건강을 잃었고 누군가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나아갔어요. 기술이 완성되는 그날까지요. 산업부에 도착했을 때 이도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실장님, 언론전으로 밀리면 기술은 존재조차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도현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맞아요. 아무리 우리가 진실을 말해도 언론이 프레임을 만들어버리면 사람들은 그 프레임 안에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자체 공개 시연을 하는 건 어떨까요? 이도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번뜩이는 걸 느꼈어요. 공개 시연이요. 우리 기술을 직접 보여주는 거죠.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이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치료도 있고 데이터도 완벽합니다. 언론을 불러서 보여주면 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공개 시연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우리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지만 만약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요. 오후 2시 긴급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산업부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공개 시연 계획을 발표했어요. 처음에는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너무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컸어요. 하지만 김윤희가 앞에 나서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 건가요? 기술이 거짓이라서 두려운 건가요? 아니면 진실을 드러내는 게 두려운 건가요? 김윤희의 말이 회의실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김윤희를 바라보며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는 두려움보다 신념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도현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 기술은 진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맞아요. 우리 기술은 진실이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로 증명된 진실이었어요. 이제 그걸 세상에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오후 4시 공개 시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국내외 언론사에 공지가 나갔어요. 한국형 히토 대체합금 기술 실증 공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CNN, 로이터,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내 언론도 모두 몰려들었어요. 저는 실험실로 향했습니다. 연구진들이 시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치료를 점검하고 장비를 세팅하고 데이터를 재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이라고요. 이도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금속 조각이 들려 있었어요. 히토 대체합금 시료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증거입니다. 이도현이 말했어요. 저는 시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이 작은 조각 하나에 10년간의 노력이 담겨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었어요. 저녁 6시, 준비가 거의 끝나갔습니다. 시연은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전 세계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해야 했어요. 실패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김윤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실장님,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김윤희를 바라봤어요. 두려운가요? 물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어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요. 두렵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김윤희가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 10시, 저는 혼자 실험실에 남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시료를 손에 쥐고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금속의 차가운 감촉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자원의 전쟁이 아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진실의 증명이다. 맞아요. 우리가 싸우는 건 자원이나 돈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만든 기술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실험실 창문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내일 이 시간쯤이면 모든 게 끝나 있을 거라고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결과는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웠으니까요. 기술은 생명이라는 말을 믿었으니까요. 치료를 내려놓으며 저는 일어섰습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했어요. 세계를 향해 우리의 진실을 보여줄 준비를 말이에요. 저는 실험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불빛이 하나씩 켜져 있었어요. 아직도 일하고 있는 연구진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요. 이 싸움에서 이길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걸 저는 믿었으니까요. 사부약 5천자 실증 공개가 시작되는 아침, 저는 경기도 안산기술연구단지의 실험동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게 결정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하면 우리의 진실이 증명되겠지만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어요. 새벽 6시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도현과 연구진들이 실험실 안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치료의 상태를 확인하고 측정 장비를 세팅하고 데이터 기록 시스템을 재점검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야 했어요.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실험실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이미 외신 기자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조명을 점검하고 마이크를 테스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회의적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과시 쇼라는 말이 이미 외신 기사에 나온 상태였어요. 김윤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외신들의 논조가 좋지 않습니다. 회의적인 분위기예요. 김윤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10년간의 연구가 진실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오전 8시 참석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APC 참가국 대표단, 국내 언론, 그리고 미국 측 인사들까지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제임스 해밀턴도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단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전 9시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개회사를 준비했습니다. 손에 쥔 원고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오늘은 정치가 아닌 기술이 말하는 날입니다. 제 첫 마디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어요.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보여드릴 것은 10년간의 노력입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끝에 완성된 진실입니다. 말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이도현이 실험을 주도했습니다. 한수연 한국기술연구원 실험책임연구원이 시료를 준비했어요. 히토 대체합금 샘플이 투명한 용기 안에 놓였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쪽을 향했어요. 지금부터 고열 내구성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도현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순간에 모든 게 달려 있었으니까요. 가열이 시작됐습니다. 온도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1000도, 1200도, 1500도. 실험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어요. 저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일부 기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신의 눈초리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제발 성공해달라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1800도에 도달했을 때였어요. 합금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내구성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기존 히토류 합금의 기준치를 넘어섰어요. 이도현이 데이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예상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초과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수연이 추가 측정을 진행했어요. 열전도율, 강도, 내식성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청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메모를 하고
대표단들이 서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제임스 해밀턴을 바라봤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제임스 해밀턴이 데이터 화면 앞에 섰어요. 한참 동안 수치들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있는 쪽으로 돌아섰어요. 저는 그의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쁨보다는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실험이 모두 끝났을 때 이도현이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히토 대체합금은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히토류 합금 대비 120%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연구진들이 서로를 껴안았고 김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대신 실험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시료를 손에 들었어요. 아직도 따뜻한 금속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고요. 이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응축된 결과라고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청중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카메라들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건 승리의 순간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실험실을 가득 채웠어요. 이건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진실의 증명입니다. 10년간 이 기술을 만들어 온 연구진들, 묵묵히 지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앞으로 걸어와 제 손을 잡았어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저는 그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의심에서 존중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오후 2시, 공식 석상이 마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은 미국의 파트너십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협력의 새 장을 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도했어요. 협력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협력이었어요. 장민석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실장님, 해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연구진들이 10년간 포기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해낸 거였어요. 오후 4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국내외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저는 하나하나 답변했습니다. 그러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이번 성공이 한국에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기술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지킨 것뿐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실험동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안산 연구단지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김윤희와 이도현이 제 옆에 섰어요. 셋이서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한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실험동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네요. 김윤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냈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겁니다. 실장님은 두렵지 않으세요? 이도현이 물었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두렵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하며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으니까요. 10년간 쌓아온 데이터가 있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연구단지의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세상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진실을 선택한 기술은 영원히 살아남는다는 것이요. 기술은 생명이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말의 의미를 이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데이터나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사람들의 시간과 열정과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었어요. 살아 숨쉬는 무언가였죠. 저는 실험동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일도 연구는 계속될 거예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으니까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며 저는 연구진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장비를 점검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연구진들이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해냈다는 자부심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영구동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저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방향의 하늘이 희미하게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모여 만든 빛이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꿈이고 누군가의 노력이었죠. 우리가 만든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모여 만들어진 거였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혔던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술은 생명이다.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그리고 생명은 영원하다. 맞아요. 우리가 만든 기술은 영원할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바뀌어도 이 기술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의미였어요. 영구동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기자들이 떠나는 소리였습니다. 오늘의 일은 내일이면 기사가 될 거예요.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겁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의 기준을 바꿨다는 이야기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기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지켜낸 진실이, 포기하지 않은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였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저는 영구동을 나섰습니다. 김윤희와 이도현도 함께였어요. 셋이서 주차장을 걸어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차에 오르며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영구동의 불빛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계속 나아갈 거라고요. 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만든 기술이 저 불빛들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요. 누군가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였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긴장했던 순간들, 두려웠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해냈다는 안도의 순간까지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기쁨과 안도와 자부심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어요. 기술은 생명이다. 그 말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어요. 기술은 단순히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의 시간과 열정과 꿈이 모여 하나의 기술이 된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했어요. 생명을 지키듯 기술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낸 일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일이었습니다. 별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계속 나아갈 거라고요. 진실을 지키며, 생명을 지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기술은 생명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을요.